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상감룡공원에 대해 발표할 구조, 정민재, 정재민, 최지아, 하대우입니다. 발표는 경상감룡공원에 대한 소개와 역사, 분석, 그리고 경상감룡공원의 식재 현황과 식재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및 인터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감룡공원을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갔을 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경상감룡공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면적 약 16,500제곱미터 크기의 역사공원이자 도심공원입니다. 중앙로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경상감룡공원이 위치한 곳은 조선 선조 때 도청 역할을 하던 경상감룡이 있던 곳으로 이 터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1910년에서 1965년까지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인 경상북도 청사가 위치해 있었고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며 중앙공원으로 1970년에 조성이 됩니다. 이후 1990년대에 대구시는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이 중앙공원을 재정비하며 경상감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경상감룡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PPT 관점에서 경상감룡공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공원에 답사를 해본 결과 공원의 주 이용자는 대부분 노년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상권이 다방이나 약방, 향토 음식점과 같이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상가들이 위치해 있어서 일명 실버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감룡공원은 재조성할 때의 담장을 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셉테드 관점에서 공원을 보자면 공원 안이 밖에서 잘 보여서 접근성을 높였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 예방에도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감룡공원은 과거 경상감룡이 있던 터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인 만큼 대구의 유형문화재 1호인 선화당과 2호 진천각 그리고 선정비 등이 남아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감룡공원의 식재 현황입니다. 현재 경상감룡공원은 교목, 관목, 그리고 초하류 등이 식재되어 있는데 교목류는 소나무, 회화나무 등 40종 1898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관목류는 연산홍 등 16종 1726그루가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상감룡공원의 식재 현황을 계절별로 팔레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재된 식물재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목 중 경상감룡공원의 가장 입구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당 옆에는 굉장히 수고가 높은 은행나무가 위치해 있었는데 공원의 역사가 오래되어서인지 평소 가로수로 보던 은행나무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참느릅나무는 처음 보는 수종이었는데 수피가 중국 단풍처럼 벗겨질 것 같이 거칠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구나무는 공원에 들어오고 제일 눈에 띄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살구가 마침 달려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엽나무 역시 경상감룡공원에서 처음 본 수종이었는데 이름도 독특하고 수피의 질감도 매우 단단하고 거칠어서 인상적이었고 앞에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과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크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회화나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수유나무, 배롱나무 등 우리가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교목들도 식재되어 있었고 수고가 낮은 백목련도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의 질감이 매우 독특하고 수영도 독특했던 세열단풍도 식재되어 있었고 단풍나무와 석류나무 등 굉장히 다양한 교목들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철나무, 목서, 광나무는 모두 동그랗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어 수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천과 회양목도 경상감룡공원에 식재되어 있었고 무궁화도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쥐똥나무는 공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는 형태로 식재되어 있었고 연산홍도 수영이 잘 정돈되어 입체적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하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하류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고 잔디, 아이비, 맹문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맹문동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개화기에 맞춰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낫달맞이꽃, 접시꽃, 원추리꽃도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한쪽에는 초하류가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는 화단이 있었는데 애플민트, 라벤더 등 허브류가 촘촘히 심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식물 재료들 외에도 공원에는 분수가 있어 물요소와 종각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미니 도서관처럼 책을 읽을 수 있는 파고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지하주차장, CCTV와 공원 등 관리실, 화장실처럼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감영공원의 식재 디자인 원리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과 상가가 마주하는 벽 쪽에는 대나무가 열식되어 있었는데 통일과 반복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감이 다른 화렵수와 침엽수를 함께 식재함으로써 서로의 성질을 더 부각시키는 대비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원리는 균형이었습니다. 선화단과 징천각 주변의 식재가 건물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고 거친 질감의 수목은 섬세한 질감을 주는 수목이 많은 곳에 식재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간목, 소교목, 대교목 순으로 갑자기 크기가 변화하는 게 아닌 질서를 가지고 점점 커지는 점진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종이 같은 나무들끼리 한 곳에 모여 식재를 했을 때의 동질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유사의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교목에서 언급했던 고엽나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고엽나무는 질감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질감이 곱고 어두워서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가까이에서는 다소 거칠고 밝은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듬은 경관이 한눈에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 진입해가며 새로운 경관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저희가 답사를 한 경상감영공원에서는 곡선형의 동선에서 수목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재 디자인 원리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식재 디자인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은 전체적으로 교목이 공간의 틀을 형성하고 관목으로 식재 공간을 연결한 다음 지피식물로 바닥면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목과 지피식물은 공간 분할과 생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대나무와 해양목은 벽면이나 하수도 등 차폐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식재의 기본 패턴에는 단식, 대식, 열식, 교우식재, 집단식재 등이 있는데요. 경상감영공원의 연산홍의 경우에는 집단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단식을 했을 때에는 느낄 수 없는 볼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벽 쪽에 같은 수종의 나무를 일정하게 길게 식재하는 방식인 열식이 되어 있었고 소나무와 살구나무 등 포인트 효과를 주는 수목들은 단식으로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입구 강조 수목으로 단식된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답사를 갔을 때 경상감영공원에 관계자분이 계셔서 짧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경상감영공원이 다른 공원과 차별화되는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1997년에 새로 조성된 국채부산공원과 228공원은 영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기상, 쭉쭉 뻗어나가는 젊은이의 기운을 상징하는 장축 소나무를 새로 식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601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경상가면공원은 역사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가면공원이 위치한 곳은 실버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맞추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답사하면서 살펴본 결과 휴식 공간과 벤치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8호에 걸맞게 대구의 유형문화재 1호인 선화당과 2호 징천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화당 앞에 있는 회화나무는 대구에서 제일 먼저 외과 수술을 받은 나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가면공원에 대한 저희의 답사 소감입니다. 저는 경상가면공원의 조경이 건축물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건축물을 더 건축물답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페인트 바닥면이 다 보이는 분수와 연못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지아하고는 경상가면공원의 역사와 그곳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이름과 역사를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민재하고는 공원이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만 이용되다 보니 좀 허전하고 심심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대우하고는 이번 답사를 통해 한국역사공원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공원에서 더 나은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표에 사용했던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저희 생태조경학과가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생태조경학과를 위해 항상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김수봉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교수님들과 조교선생님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생태조경학과 학생으로서 조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